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시장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코스피는 1000 밑으로 주저앉았고 원화값은 달러당 2000원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생수를 사 재고 라면을 박스째 챙기느라 마트로 몰려들었다. 대북 폭격설. 오늘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전쟁의 공포가 이날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템플릿은 중앙일보가 폐간하거나 정신 차리기 전까지 써먹을 거야. 아주 폐간이 빠르려나? 이게 19대 대선 후보자 등록 이틀 앞두고 나온 중앙일보의 사설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되기를 물 떠놓고 기도하는 애들 한 트럭이겠죠? 코스피 1000? 야, 맘대로 안 돼서 어떡하냐? 오늘 코스피 날아가고 있습니다. 2% 이상 급등, 올해 첫 275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게 정상화가 아니면 뭡니까? 한덕수가 거부권 쓴 상법 개정안 처리해야겠죠? 그런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상법 개정안 폐기되고 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이재용도 엄청 깠거든요? 하필 그날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용 회장이 만나서 타이밍 지랄 난 적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이재용이 사람 제대로 본다, 삼성 정보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칭찬하는데 나는 이재용 국민 세금 털어먹은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어서 저 혼자 쎄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코스피 반응하는 것을 보면 경제는 보수 맞네. 옛 어르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경제는 보수야. 유능한 중도 보수 정권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압류. 앞으로는 내가 보수다. 그러면 일찍이지. 잠깐 이 얘기는 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면 당연히 부동산 경기도 좋아집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나라 전체 경기가 화랑인데 부동산 경기가 꼬라박는다? 이런 건 없어요. 약간 상승 보합이겠지. 물론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것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 살아나면 집값도 오릅니다. 그러면 또 민심 안 좋아져서 또 이직해요. 그러면 또 나라 아작내고 경제 박살 납니다. 이게 무슨 반도체 사이클도 아니고 계속 이래. 그러니까 매번 오늘 내일 하는 중환자 상태의 정권만 물려받는 거야.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은 꼭 해내서 부동산으로 시비 거는 일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득표 결과 보면 투명하잖아요. 강남 3구, 용산 딱 요 네 군데만 서울에서 김문수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사실 투표 결과를 가지고만 얘기해서 이런 거지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 안 찍는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아니 보수가 집권하면 아파트 땅값이 안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 아파트 땅값도 못 올릴 정부를 이 찍들은 왜 지지하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진짜 한 번만 유혹할게요. 저기 강남 3구 용산 김문수 찍은 애들 있잖아요. 막말로 입 근질근질하다. 좀 그래. 진짜 있는 사람이면 국힘 뽑는 것보다 민주당 뽑는 게 훨씬 이득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회원 전용 동영상 마지막 편 보면 물론 이해가 돼요. 정치 성향은 논리와 거의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뭐 보수 때 부동산 안정시킨다? 그거 윤석열이 박살 냈잖아. 부동산 오를까봐 경제 박살 낸다고 하면 내가 이해할게. 그 정도 솔직함이면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경제 심정지 상태로 두는 거면 이해한다고. 그렇다고 하면 순리대로 이제 민주당 정권 때 무조건 부동산 오른다는 거 깨질 차례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없어요. 있는데 알아서 잘 할 거라 믿어서. 부동산 얘기는 항상 반복되어 왔던 거라 요거는 제가 굳이 언급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코스피 날아가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열심히 보도하면 좋지.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중앙일보 같은 놈들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딱 2시간 됐을 때 나온 기사입니다. 기레기 언론 이 새끼들 벌써 시작했어요. 속보,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 축산물 6.2%, 수산물 6%, 가공식품 4.1%. 야, 이딴 게 속보야?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물가 폭등해버려. 아니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이 어떻게 속보가 될 수가 있죠? 저딴 게 진짜 속보라고? 저는 지금까지 속보는 빠르게 보도한다고 해서 속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기레기 언론 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 음침한 속내가 잘 보여서 속보인가? 리박스쿨이 댓글만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기사 작성하는 리박스쿨 장학생들도 많아요. 하루 만에 아니 2시간 만에 나라 망했다는 수준인데 이게 리박스쿨 아니면 뭡니까? 윤석열 1년차 2년차, 3년차 봤어요? 못 봤잖아요. 문재인 8년차 지나고 오늘부터 이재명 1년차인 거야. 그래서 언론중재법을 제가 용인하는 겁니다. 저 따위가 용인하고 자시고 할 거 없지만 솔직히 좀 언론의 자유 이런 얘기 나오면 좀 깨름직한 느낌이 있긴 해요. 언론중재법이.
그런데 아니면 말고 시계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이미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인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특히나 검찰이 주는 소스로 따옴표 기사 장사하는 기레기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해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언론개혁, 검찰개혁, 더 넓게는 사법개혁 꼭 성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도 좀 얘기해볼까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숭숭한 검찰 올게 왔다 별 수 있냐?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정부와 국회가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제로다.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 맞아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검사들은 행복하게 센터에서 열심히 하면 돼. 기소센터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바른마음 기소센터, 일사천리 기소센터 이런 거라도 붙여줄까요? 그냥 심플하게 기소관리공단도 좋고. 좋은 네이밍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만 제대로 되어도 나라 50%는 정상화된다고 했습니다. 저 진심입니다. 나머지 50%가 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결하는 거. 제가 왜 그렇게 검찰 개혁을 강조하냐면 자유민주주의 두 기둥이 뭡니까? 시장경제, 법치주의입니다. 뭐 정치보복하는 검찰놈들 권한 빼앗아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 지은 만큼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경제사범들, 일반 범죄들은, 대부분의 범죄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한 명이거나 많아도 두세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범죄는 피해자가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김건희 전 여사님 전문 주가 조작, 여사님 엄마가 전문인 요양급여 부정수급, 전세 사기범 같은 애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지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시장경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시민으로서 그 두 기둥을 아래에서부터 좀먹는 흰 개미벌레 같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된다? 간판이 바뀐다. 기소센터 아니면 법률기소공단. 그것도 아깝다 싶으면 AI 써서 식당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기소도 키오스크로 하는 거야. 주민센터에서 등본 떼듯이. 공소장하고 판결문 작성은 AI로 100% 대체 가능합니다. 진짜로. 오늘은 약간 대선 후토크적인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언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쉬운 분들도 나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기면 장땡이에요. 굳이 아쉬운 포인트에 매몰돼가지고 이 상쾌한 기분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큽니다. 약간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요. 인선은 어떻게 되고 대통령실에는 어떤 발표가 있지? 이런 거 기다리는 마음으로. 물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야, 어떻게 계엄을 해도 40%를 넘냐, 이 한마디에 멍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 진짜 까딱하다가 김문수가 되기라도 했으면 진짜 나라 망할 뻔한 거니까 100번 1000번 이해되죠. 그래서 그건 결과에 대한 기분이고, 객관적으로 상황 그 자체만 보자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 표현이 좀 쌍스럽고 양아치스러워서 좀 그런데, 인간은 내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있잖아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내가 무조건 1억을 받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데 동시에 내 철천지 원수도 100억을 받아. 그러면 그 버튼을 누르겠냐는 거야. 안 누를 이유가 1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눌러요. 그래서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보면서도 살짝 빡치긴 하는데, 앞으로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이준석 얘기 먼저 해야지. 당장의 단일화 이준석 책임론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아닙니까? 그 책임론은 춘천지 빼고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나는 일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 좋지, 국힘 얘네들도 총질하기 쉬워서 좋지, 다 좋아. 유일하게 춘천지 빼고. 비호감도 1위 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인데 누굴 탓해? 자기를 탓해야지. 단일화 얘기 나올 때마다 자기 싸대기 후려쳐야지. 방법이 없어. 개혁신당 흑자 났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개혁신당은 모르겠고 이준석은 흑자 본 게 맞아요. 대선 치르면서 얻어먹은 욕만 해도 수명이 한 30년은 늘지 않았을까. 그것보다 더 남는 정사가 어디 있어. 그 정도면 대박이지. 남는 게 어디 그것뿐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이준석은 젓가락과 빠구리를 남겼잖아. 한잔해. 이미 기사 나왔더만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젓가락 발언 이후로 3% 빠졌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할 때마다 주댕이로 지지율 깎아먹은 대표적인 케이스
안철수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준석의 젓가락 어쩌고저쩌고. 이거 박제야, 박제. 그리고 국힘은 딱 이 표정이에요. 웃음을 숨길 수가 없어. 이 포인트는 진짜 빠개치긴 한다. 아니 걔 쳐 발릴 줄 알았는데 8%. 한 자릿수 차이밖에 안 나. 그리고 단일화 안 돼서 그래. 빽! 이준석이한테 덤태기 씌우면 되잖아. 게다가 경상도는 또 증명했잖아요. 우리가 알던 그 경상도 어디 안 가. 이 와중에 강원도도 이겼어. 제가 그래서 이틀 전 영상 리박스쿨 사태 다루면서 사이비, 뉴라이트, 개독, 극우 세력이 이 정도로 굳건하니 김문수 40% 넘는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TK 욕하지 마세요. 사이비, 개독, 뉴라이트, 극우가 문제지 얘네들 박멸되면 TK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솔직히 얘네들 대선은 포기했잖아. 당권 보고 한 건데 김문수가 세력이 없어요. 베이스가 정광훈이지 국힘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김문수는 제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전당대회 결과를 봐야겠죠. 따라서 이 득표율이면 앞으로 참 재미있게 돌아가겠다 그 얘기예요. 걔들은 이제부터 내전이거든요. 팝콘 각이야. 친윤파, 한동훈파, 정광훈파 3파전이죠. 싸우는 것도 저질이라 보는 맛은 확실히 있을 겁니다. 물론 얘네들 싸우기 전에 해체각 뜰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하시는 말씀 보면 대가리들 정도 책임지게 하실 것 같은 워딩이셔서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인선 포함해서 추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나도록 해요. 사랑합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깊은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